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대학 다닐 때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열정. 열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대학 다닐 때 그냥 흐리멍텅하게 소위 말해서 정확한 어떤 지향점이나 목표 없이 어떤 대학생활을 보낸 사람도 꽤 많은데 저는 20대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 열정에 대한 단어를 우선 메인 키워드를 듣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졸업할 때쯤 되면 야 취업할까? 창업할까? 그래서 창업할 거 고민 안 하지 사실은. 취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또래일 때 고민한 게 뭐냐면은 누구나 하는 창업을 할 거냐? 아무도 하지 않는 창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는 창업의 길을 갈 거냐? 이걸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는 어차피 이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함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죠, 당연히. 제가 83년 창업을 해가지고 84년도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84년도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혀에 실어진 것도 제가 재밌겠지만 그보다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문장이에요.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는데 작년에 1억 7천만 원 벌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예정치가 아니라 이미 1984년도에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에요. 요즘 돈 1억 7천만 원, 대학교 4학년이 큰 돈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지금 돈은 17억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3학년 때 만든 회사가 1년에 소프트웨어로 17억을 번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17억 버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자면 안 되지. 이제 20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보통의 대학생이 가졌던 생각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제가 에이브람 링컨의 전기를 읽고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나는 나이 30에 얼굴 책임져 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30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적어도 나이 30에 누가 뭐래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적어도 전문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내 분야의 전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결과 꼭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는 참 여러분들 이 대학생들 말입니다. 참 공부 안 해. 뭐 저도 공부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었어요. 뜻이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중에 낭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낭비하는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다 쪼아 붙이면 이게 뭔가의 어떤 큰 걸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 회장님, 최고의 경영 교과서 뭡니까? 읽은 책을 하나 좀 추천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이 뭘 것 같아요? 못 맞춥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기 때 읽은 책입니다. 바른생활 책이야. 이 책에 우리가 물론 뭐 한 3학년까지인가? 바른생활 그때까지 배우죠. 근데 그때까지 배우는 그 책에 국가 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만 있는 대로만 기업을 경영하면 되죠. 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30줄, 40줄 이때 하는 것인가 하는 거 고민하겠지만 난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서둘러 보라고 권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가졌던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컴퓨터 업계의 주도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닌 소프트 회사가 잡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85년,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의도 갔으면 나도 망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생각이 달랐잖아요. 뭐가 달랐죠? 저는 소프트가 뜬다고 본 겁니다. 내 분야 확신입니다. 여러분한테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프로젝트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정말 공부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 배우고 맨날 학습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난 재미없어. 있다 없다? 있다? 재미있다? 재미없지 않아? 또라이 있어 또라이. 그래서 나는 재미없다고 봐. 그런데 재밌으려면은 정말로 내가 배운 것을 응용해본, 실천해보면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하세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학습량을 가지고 7로 나누니까는 하루에 3시간 14분 공부한대. 초등학생보다 공부 더 안 한대. 그래도 초등학생은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앉아있기라도 하잖아요. 점심 먹고 오후 수업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선택해서 교육받으니까 신청해서 받으니까 교육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만큼밖에 안 한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건가?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갈 건가? 설계를 해보면 이런 답은 절대 안 나오겠지.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스킬이 좋으면 창업도 할 수 있고 대기업, 글로벌 기업 다 갈 수 있겠죠. 지금 사회는 원하는 게 이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스킬은 등한시하고 스펙 관리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야. 내가 스펙을 좋게 할 것인가, 스킬을 좋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스펙보다는 스킬이다 이거지. 근데 스펙을 좋게 하는 건 내리 4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성적부터 따져야 되니까. 근데 스킬은 1년만 공부하면 돼. 1년만 잘하면 돼. 취업 100% 돼. 5천을 받던 사람을 4천 또는 4,500에 데려올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압니까? 내가 평소 도움을 줬던 사람. 이라면 올 수 있을 거야. 디지털 사회는 이거는 플러스성입니다.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줬다고 내게 줄지 않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사회에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주면 내게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지식이 많은 친구와 내하고 친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꺼내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학습하는 걸 등한시하는 것은 내가 손에 보낸 짓이라는 거지. 그 내 친구를 똑똑하게 만들어줘야 돼. 왜 그 친구가 내 재산인데 너가 어떤 권리로 내 재산이 함부로 잠을 자느냐 이런 논리로 갖고 쑤시는 거지. 정말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학교도 국가도 크게 될 겁니다. 난 그걸 권하고 싶어요. 친구를 넓게 사귀어야 돼. 양팔 다 휘둘러야 돼. 내가 친한 친구 몇 사람만 깨짝거리지 말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대학 다닐 때 발을 넓혀서 많은 사람 사귀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 생태계 기여는 안 하고 좋은 생태계에서 일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달라요. 이게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요. 사막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개인이라고 하면 이 나무는 참 잘 자라지 않겠어요? 저것이 좋은 생태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근데 그 생태계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내가 받아만 먹겠다고 하면 이 생태계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세상을 바꿔보자. 왼쪽이 1995년도에 그 당시 현실이었고 오른쪽은 15년 지난 지금의 현실입니다. 15년 전에 어땠느냐 하면은 기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조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소비자가 알아서 쓰는 거야. 좀 불편하지만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에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로열티 주고 사오든가 불법으로 복사해서 쓰든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 전부 다 융자만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값싼 노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을, 그러니까 그 노동자를 임금을 싸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관리에 그러니까 효율성 높여서 그냥 하루 요대로만 일하면 원하는 성과 나오는 그런 강제 조항, 소위에서 우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업가 정신이나 창조적 엔지니어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바꿔줘야 기업이 더 높은 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입지라는 것은 저기 어디야 뭐 산을 깎고 들판을 메워서 공단을 지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식 창조하려면 벤처 빌딩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걸 바꾸자고 벤처기업 협회를 만들어서 1995년도에 만들어서 벤처 문화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창업이 이루어지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벤처기업가들이 그냥 1등 신랑감도 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희망치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IMF의 1등 공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1,000억을 넘긴 회사가 202개가 있어요. 이 회사의 202개 회사의 전체 매출이 40조 5천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지면 창업의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